응? 자, 보자. 자,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중요해, 얘들아. 앞으로 이제 네 2학년 때도 많이 배워. 그래프 보자. 그래프는 보자. 첫 번째, ST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ST 그래프에서 보자. 자, ST 그래프에서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야. 봐봐. 그러면 얘들아 봐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기울기하고 밑넓이가 중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 보자.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x축분의 y축이다.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니까 잡아라. x축분의 y축이니까 여기서 뭐니? 시간하고 속력이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따라서 기울기는 뭐니? 속력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속력이구나. 알 수 있어. 더워? 아이스크림 먹을래? 먹을래? 갖다 줄까? 뭐 갖다 줄까? 잠옷 같은 거. 너 오늘 잠 안 와? 괜찮아? 감기 다 나왔어? 뭐냐?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뭐? 네가 쥐고 내가 집어주랴. 잡아라. 그래서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다. 뭐가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봐라. 그래프에서 또 이렇게 나왔어.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 둘 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둘 다 등속 운동이야. 근데 단지 얘가 더 기울기가 크니까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2m/s고 얘는 1m/s다. 둘 다 등속인데 기울기가 큰 놈이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그랬을 때 봐라. 야,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커지는 거야? 둘의 거리차가 지금은 1m였어. 1초일 때는. 2초일 때는 몇 미터가 되는 거야? 2초일 때 몇 미터가 되는 거야? 봐봐. 2초일 때 몇 미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4m가 되는 거야. 자, 1초일 때는 둘 사이 거리가 1m 차이다. 2초일 때는 2m 차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차가 더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분석하면 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예요. 그럼 얘는 V1이야, V2야, V3야, V4야, V5야, V5야. 그러면 봐, 얘는 야 무한대. 속량이 무한대로 빠르죠. 슈퍼소닉이 요새 야 슈퍼소닉 그 실사판 나오대 영화 나오더라고. 뭐 이상한 그 애들하고 뭐 나오더 장난감 애들하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얘들은 봐, 야 기울기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야. 기준 방향으로 간다. 둘 다 등속이야. 근데 단지 얘가 뭐다? 더 빠르게 등속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됐니? 그리고 V4는 뭘까? 기울기가 0이지. 속력이 0이야. 정지야, 정지. 1초에도 2m, 2초에도 2m, 3초에도 2m가. 그리고 V5는 0보다 작지, 기울기가. 그러니까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자, 여기서 속도의 방향이 뭐다 그러나? 속도의 뭐가 운동 방향을 얘기한다. 속도의 뭐가 뭐라고? 운동 방향을 얘기해.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봐봐. 또 뭐가 있냐? 만약에 운동을 했대. 얘가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운동을 했대. 자, 0, 1m, 2m, 마이너스 1m, 마이너스 2m다. 1초, 2초, 3초, 4초. 갖고 쭉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따져야 돼? 이동거리하고 변이 따지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오른쪽 기울기는 기준 방향 플러스가 있어. 왼쪽 기울기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운동 방향은 몇 초일 때 되나? 2초일 때 되나? 왜? 기준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몇 미터니? 플러스 2, 플러스 4지. 총 이동거리는 얼마야? 이동거리는 6m야. 변이는 얼마냐? 변이는 얼마야? 얘들아? 플러스 2, 마이너스 4야. 거꾸로 봐봐. 출발점에서 마이너스 2m가 오는 거야. 그러면 봐. 야, 얘는 마이너스 4가 오는 거야. 야,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니까 간거리 다 대주면 되지. 그러면 총 6m야. 애들이 이해됐어?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써? 그러면 2 더하고 4 더하니까 얼마야? 6m야. 변이는 얼마야? 방향 신경 쓰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총 마이너스 2를 담은 거야. 그렇고 봐. 즉 운동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크다 했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했어. 운동 방향 변했지.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커. 그러면 따라서 속력은 평균 속력은 얼마니? 4초분의 6m니까 1.5m/s야. 속도는 얼마야? 4초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0.5. 봐! 뭐가 변했나? 방향이 변했으니까 속력이 속도보다 빠른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그 다음 보자, 이제. 무슨 그래프?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야. 그러면 봐. 우선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냐? 속력이었지. 얘는 등속운동. 근데 이걸 뭘로 바꾸자? 시간하고 뭘로 바꾸자? 속력의 그래프로 바꾸자. 그러면 얘는 속력이 일정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Y축이 속력이니까. 얘는 이해됐어? 그러면 빈넓이는 뭐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의 빈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이동거리는 빈넓이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는 이동거리네. 봐. 그리고 자, 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빈넓이는 이동거리야. 그리고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지 보자. 기울기는 뭐야? 또 x축분의 y축이야.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네. 가속도네. 야, 여기서는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야.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속력이 힘에 의해서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지는 거야. 이렇게 속도 변화량이 같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같은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속력이야. 근데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야. 그리고 빈넓이는 이동거리다. 찍어. 이해됐어? 안 됐어? 너씨, 야, 우유 들어간 거 2개 연속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 선생님, 유당 분해 요소가 없대. 선생님, 그래갖고 그런 거 먹으면 나 화장실 가. 진짜. 잡아라. 여기 수행표가 없냐? 과학은 수행표가 없어 아직? 뭔데? 너 또? 생명 뭔데? 아이씨 저 진짜 태평한 놈이네. 뭐 보는데? 이거요. 이거 본데? 네, 너씨 공부해야지 뭐. 여기? 네. 여기 뭔데? 전사? 네. 전사하고 이거? 아이씨 그놈시키 말했어야지. 언제 보는데? 저 5일이면 언제냐? 목요일. 그러면 수요일날 오잖아. 네. 수요일날 오잖아. 그러면 수요일날 몇 시부터 수학인 거야? 5시 반부터 8시. 8시까지야? 네. 1시간 반이야? 수학이? 아니잖아. 2시간 반이야? 그러면 너 5시 반까지 밖에 못 오냐? 그럼 이따가 좀 하고 와.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해야지 뭐. 저기 뭐냐. 공부 좀 해야지. 아니다. 저기 유전 전사 있잖아. 그게 작년께 있을 거야. 그러면 요 유튜브에서 보면 돼. 그리고 문제 풀어봐. 거기 책에 있는 거. 그럼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6시부터 8시도 수업이니까 모사하니까 그렇게 해. 가나? 꼭 봐야 돼. 오늘 집에 가서 꼭 봐야 돼.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 좀 봐라. 얘도 경우의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봐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그래프가.
그러면 A1하고 A2야. 기울기 똑같지. 둘 다 등가속도야. 가속도가 일정한. 근데 차이가 뭘까? 얘는 처음 속력이 0이 아니야. 제로가 있으면 처음 속력이거든? 근데 얘는 뭐야? 처음 속력이 0이야. 이 차이야. 뭐냐면, 자, 얘들아. 뭐냐면, 정지에 있다. A1은 뭐냐면, 달리고 있는데 일정한 힘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A2는 정지에 있다가 일정한 힘 받아갖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차이는 가속도는 똑같아, 둘이. 똑같은 힘 받은 거야. 근데 처음 속력이 0이냐 아니냐 차이뿐이야. 그리고 얘들은 가속도가 플러스야. 얘는 뭐야?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A3. 한번. 이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기울기가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뭐야? 마이너스야. 얘가 이쪽을 달리고 있었어. 근데 운동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힘받으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졌어. 하고 멈췄어. 근데 아직까지도 이쪽 방향에 힘이 작용하니까 뒤로 가고 A3. 이해됐어?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반대니까 속력이 느려. 너 뭐 보고 있어? 속력이 느려졌어. 느려지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정지했다가 아직도 이 방향에 힘이 가해지니까 뒤로 가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A4는 존재할 수가 있냐 없냐? 존재 자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얘가 정지했다가 힘 받지. 그러면 어디로 갔건 그쪽이 기준 방향 플러스가 돼. 근데 봐. V가 마이너스로 가버리잖아.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어. 정지했다가 힘 받으면 그쪽이 기준 방향 플러스여야 돼. 그쪽. 속도의 방향. V는 플러스여야 돼. 근데 얘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얘들아. 또 뭐가 있냐? 이런 거.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될까? 자, 봐봐. 그러면, 0초에서 2초는 뭘까? 정지했다가 운동하는 거야. 무슨 운동하는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선생님이 힘의 방향하고 다 표시해볼게. 자, 속력은 0보다 크지? 그러면 기준 방향 플러스야. 가속도의 방향도 플러스 A야. 왜?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되니까. 힘하고 가속도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해. 그러다 보니까 기준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플러스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뭐야? 등속이다. 그러니까 방향은 플러스 V인데 기준 방향인데 가속도는 뭐야? 0이야. 등속이니까. 속도 변화 있어 없어? 그 속력 그대로 바꾸니까. 왜? 힘이 0이니까. 응? 근데 얘는 지금 0보다는 커. 플러스 V야. 근데 뭐야? 가속도는 마이너스야. 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이 작용했으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속력도 0 이하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가속도도 마이너스야. 왜? 힘이 마이너스야. 이해되니? 그러면 봐. 몇 초일 때 운동 방향 바꿨냐? 5초일 때. 봐. 속도의 뭐가 운동 방향이 있잖아. 플러스에서 뭘로 가버리냐?
마이너스. 그러니까 0초에서 2초는 정지했다가 일정한 힘 받아갖고 등가속도 운동한 거야. 2초부터는 야, 힘 안 가해졌어.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그러다가 4초일 때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는 거야. 5초일 때 정지했다가 5초일 때 뒤로 가버려. 뒤로 가. 그러면 야, 5초까지는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똑같아. 왜?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니까. 근데 5초, 6초까지 합하면 얘 누가 크다? 방향 변해버렸으니까, 운동 방향 변해버렸으니까 이동거리가 커. 그리고 속력도 속도보다 큰 거야. 방향이 변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얼마냐? 지금 4m, 8m, 2m니까 14에다가 2를 더해. 그러면 15m야. 변이는 얼마야? 14에다가 2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13m.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거리가 다 14야. 그리고 얘가 1이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니까 14 플러스 1이니까 15m지. 근데 변이는 14 플러스 14에다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13m가 되더라. 이해됐어? 속력도 누가 빨라? 6초분의 15m. 속도도 6초분의 13m. 누가 빨라? 얘가.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방향이 변하면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 자, 우리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였어? 기울기는 가속도였다. 아까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었어. 자, 보자. 니들도, 야, 그 가은이 말고도 너희들도 그거 있으면 빨리 말해. 수행평가 있으면. 수행평가 있어? 야, 예림아, 이제 함수리는 뭐 한대? 진짜? 이렇게 과학을 안 하는데 이제 응? 과학 버리고 국어 한다던데. 문과 간대? 네? 문과 간대? 모르지, 그러지 않을까요? 자, 봐봐. 그러면 야, 이걸 갖다가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로 그려볼게. 응?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밑넓이는 뭐가 돼?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야. 앞으로 선생님 뭐라 했어? 삼각형 쓰면 델타 변화라는 거였어. 속도 변화라는 거야. 왜? 가속도가 원래 뭐니?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야. 시간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야,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 변화라는 거지. 이렇게 속도 변화라는 되는 거야. 그래봐. 그러면 자,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냐? 뭘까? 기울기가 뭘까? 등등 가속도야?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그냥 단지 봐봐.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힘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니?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하지.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대리만 뭐라고? 가속도하고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높이고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건 힘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가속도도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없어. 야,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자. 야, 처음 속력이 0이었어. 근데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럼 봐봐. 그러면 얘는 속도 변화다. 그럼 얼마가 변했다?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때는 속도 변화량이 0이야. 이때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3 거야.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얘는 속도 변화 없어. 등속. 얘는 등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야.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VT 그래프로 고치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고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속도 변화량이 4m/s씩. 야, 이때는 뭐다 얘들아?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똑같아.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플러스만 있어. 야, 밑으로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속력이 안 내려갔잖아. 운동 방향 안 변했어.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똑같고 속력하고 속도하고도 똑같아. 이해됐어? 방향이 안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된다. 얘는 플러스 4 등가속도. 얘는 속도 변화량 없이 등속. 얘는 등가속도. 마이너스 등가속도. 이해됐어? 마이너스 4 변했지. 이름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찍어. 됐다. 그러면 그래프는 다 한 거야. 찍어. 가은이 뭐 보고 있었어? 뭐 보고 있었어? 같이. 뭐? 축구하는 거? 아까 지금 저쪽 보던데? 거기 들어가. 거기 들어가. 독고팀. 아유 힘들어. 왜 이리 힘들게 하는 거야? 작년 거에 있을 거야. 올해 거는 지금 그거 없고 작년에 어떤 것 중에 아니다. 올해 초에 문제 있었지.
어디다 하면 뭐 물질도 들어서 물질도 안 나오지. 세부모리 보죠. 얘 이거 앞으로 돌리고 어떻게 하냐? 앞으로 돌리면 여기 있다. 3월 1일 거. 유전자에서 여기만 봐, 여기. 어? 그렇지. 다 안 봐도 돼. 유전자 일단. 응? 그렇지. 여기 다 안 봐도 돼. 정보 오름만 봐도 돼. 응? 여기? 뭔 말인지 알지? 유전자부터 보면 돼. 알았지? 자, 보자. 그러면 보자, 이제. 자, 160페이지 봐. 책 봐봐. 160페이지 봐봐. 중요한 거다, 이제.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다. 야, 도영이 이제 먹는다? 여기서 먹으려고? 야, 저기는 어디 나가, 니들은? 진도, 지금. 학교 봐. 중력까지 했어? 니들은? 서윤이는? 가속도 했어? 너는? 따로따로 봐봐. 너희들이. 자, 첫 번째 봐봐. 자,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다. 만유인력은 뭐냐?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야.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 그러나? 만유인력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E는 mc의 제곱이 됐어.
자, E는 뭐냐?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야, C는 빛의 속도예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서로 전환된다. 질량, 에너지, 등가율을 배웠어.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질량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힘을 미친단 말이야. 이게 만유인력이다. 근데 이때 봐봐. 이 물체가 M1이야. 얘가 M2야, 질량이. 그러면 에너지 있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얘들아 뭐하니? 거리 R 떨어져 있으면 힘을 미쳐. 이 힘은 작용반작용이야. 작용반작용이야. 자, 뭐냐면 힘의 크기 갖고 어떻다? 방향만 반대. 야, 근데 이 힘은 뭐에서 결정됐다? 이 힘은 뭐에서 결정됐다? 자, 뭐에서 결정됐다? 질량에 의해서 결정돼. 질량이 많으면 에너지 크니까. 장화? 아니지? 그리고 이 질량의 곱셈도 비례. 그리고 야,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반비례.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R분의 1, R분의 1이야. 그러니까 R 제곱분의 1의 비례. 응? 비례지 너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비례 상수 써줘. 이게 만유인력 상수야. 근데 야, 이 만유인력 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자, 가은이하고 나하고 질량이 있어. 그러면 만유인력 작용해. 서로 끌어당기는 작용해. 근데 우리의 질량이 너무 작아, 얘가. 그러니까 이거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어딘가에 질량 크지 않으면 이걸 못 느껴.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지구가 엄청 크단 말이야. 질량이 엄청 커.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거. 자, 봐봐. 이 힘은 변할 수 있어. 크기는 변할 수 있어. 질량과 거리에 따라. 그러나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어떻다?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 갖고 방향 반대야. 그럼 보자. 이랬을 때 얘들아 봐봐. 잘 봐봐. 이제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뭐가 되는 거야? 지구가 되는 거야. 이건 눈에 보여. 왜? 지구의 질량이 충분히 커갖고 만유인력 상수를 이겨버려.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지? 봐봐. 자, 중력은 이거야. 중력은 지구의 질량을 나잼이라고 그러고 얘의 반지름을 스몰m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은 F는 뭐가 돼? 뭐에 비례? 질량의 곱셈에 비례.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 근데 왜 선생님 둘 사이 거리를 갖다가 둘 사이 거리를 갖다가 그걸 써요? 지구의 반지름을 써요. 야, 지구의 물체가 떠 있어봤자 1, 2km 떠 있어봤자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예요. 그럼 6,400에 비해서 1, 2km는 적잖아. 그러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둘 사이 거리를 지구의 반지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거는 눈에 보여. 왜? 지구의 질량이 충분히 커. 그러면 이게 야, MA야. 근데 A가 중력 가속도야. 이게 중요해. 이거 알지? 이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 중력 가속도가 얼마나 나오는 거야? 따라 9.8 m/s 제곱이 나와. 그래서 9.8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근데 봐라. 이때 중력은 봐라. 벡터량이야. 크기뿐만 아니라 뭘 갖는다 얘들아? 응? 방향을 갖는다. 방향은 어디 방향이야? 무조건 어디야? 방향은 중력의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중력이 여기에서는 이쪽, 여기에서는 이쪽,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는 이쪽. 다 수평면, 지평면에 대해, 지구평면에 대해서. 지구 중심 방향이지? 그리고 야 이거 꼭 시험 나온다 얘들아. 중력의 크기는 뭐라 그러냐? 이거 시험 꼭 나와. 뭐라 그래? 무게라 그런다. 무게라 그런다. 무게는 뭐야? 웨이트인데 이거는 뭐야?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야, 중력의 크기를 뭐라 한다고? 무게야. 내 몸무게.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 그런가? 웨이트. 근데 웨이트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돼. 이해됐어? 봐봐. 근데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되냐면 무게하고 질량을 구분해야 돼. 무게 대 질량을 구분해야 돼. 무게는 뭐라고 불러? 중력에 따른 질량. 중력이 변하면 변한다는 거야. 무게. 그리고 야, 잴 때는 뭐냐? 중력받은 위접 시저울이나 양팔 저울로 재. 위접 시저울하고 안질뱅이 저울로. 단위는 야, 장소에 따라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해. 변하는 값이야. 장소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단위는 뭐가 있어? 킬로그램 F하고 뉴턴이 있어. 근데 질량은 물체의 보유하는 거야. 지구에서 1km면 지구 어디에 사는 1km면 우주 어디에 사는 1km.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이 있어. 갖고 얘는 양팔조 균형 맞추는 위접시죠. 그러니까 지구 어디에서나 아이고 다리야 1kg면 다 1kg 질량. 근데 무게는 자 지구에서 60kg F였어. 달에 가면 10kg F가 돼. 왜?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게라는 건 중력에 따른 질량이기 때문에 중력이 변하면 변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F하고 뉴턴이니까. 그래서 1kg F가 얼마 정도 되냐면 자 1뉴턴이라는 건 야 질량이 1kg인 놈을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야. 근데 따라서 1kg F는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야. 그러면 얘는 몇 뉴턴이야? 얘가 1뉴턴입니다. 9.8뉴턴. 이해되니? 이렇게 된 거야. 자, 보자. 책 보자. 자, 중력이란 거 뭐라고 나왔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했어? 질량하고 그것의 곱셈. 그리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어. 즉,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동일한 물체의 중력을 달에 측정하면 지구보다는 작다. 이해됐니? 그리고 자, 중력의 특징은 자,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촉해 있어도 작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지구에 의한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달에 의한 중력의 방향도 중심 방향이야. 야, 그리고 야, 중력의 크기를 뭐라 한다고? 무게라 한다. 무게라 그래. 무게는 웨이트야.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틀리다. 왜? 중력이 변하기 때문에.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지구의 6분의 1이다. 그러면 달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6분의 1로 가벼워진다. 지구에서 60kg F면 달에 가면 얼마다? 10kg F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지구에서 질량이 스몰 m인 물체의 무게는 mgr. 무게는 뭐라고? W는 스몰 w는 mgr.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다. 그래가지고 지구 표면에서 근처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했어? 9.8N이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이 있다. 중력은 자연현상을 일으키며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준다. 비나 눈이 아래로 내리고 번지점프하는 사람이나 나무에 매달린 사람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달이나 인공위성은 중력에 의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 좀만 쉬어 얘들아. 쉬어.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 바로. 여기다 버려. 다 먹었어? 너 밥 먹고 왔어? 이런 바보 같은 놈 같지. 자, 봐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여기서는 봐라. 이렇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수평으로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이렇게 되는데 야, 그랬을 때 보자. 봐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공기 저항 무시했을 때 물체가 중력을 받아 지표면 근처에서 무슨 포물선 경로로 낙하하는 운동이다. 수평 방향은 자 처음에 던질 때만 내가 힘을 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공이 내 손바닥에서 떠나가는 순간부터는 뭐한다? 힘이 작용 안 해. 그러니까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 똑같은 속력으로 직선 운동한단 말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해됐어?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야?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이야? 야,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힘, 중력이 작용해. 갖고 자연학화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이걸 물어봐.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 첫 번째 봐봐. 2번 봐봐. 이걸 자주 물어본다. 야, A하고 B 누가 먼저 떨어질까? 누가 먼저 떨어질까? 동시에 떨어져. 왜? 야, 연직 방향은 무슨 운동이야? 똑같은 힘 받아가 중력 받아가지고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낙하 시간은 Y축, 즉 중력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야. 그러면 야, 낙하 시간, 낙하 속력, 지면 도달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했어?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높이가 같이. 그러면 낙하 속력이라든지 Y 방향,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어떻다? 똑같아. 근데 뭔 차이야? 봐봐. 얘가 B가 5m/s이고 A가 3m/s 큰 거야. 그러면 낙하 시간은 어떻다? 동시에 떨어져. 첫 번째,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 결정되니까 높이가 같지.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져.
단지 뭐 차이다 얘들아? 뭐 차이일 뿐이다 얘들. 어? 도달 거리가 차이지. 수평 도달 거리가 차이가 있다. 수평 도달 거리는 R이라 그러자. R이라 그러자. 어? 그러면 여기서 속력은 원래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그럼 이동거리는 뭐냐?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어? 근데 여기서 R은 여기서 이제 이게 R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에서 결정된다? X방향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봐봐. 뭐는 일정이? 시간의 일정이 얘들아. 높이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 수평 도달 거리는 뭐에서 결정된다? X방향의 속력 때문에 결정된다. 즉 봐라. 야, 둘 다 2초였대. 2초였대. 도달 시간이. 그러면 A는 몇 미터가? 3m 곱하기 2초니까 6m를 가는 거야. B는 5m 곱하기 미터/s 곱하기 2초니까 10m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어차피 도달 시간은 똑같아. 뭘 차이야? 수평 방향의 속력 차이. 수평 방향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가는 거야. 이해됐어? 둘은 동시에 떨어진다. 왜? 도달 시간, 낙하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세 번째 경우 알아? 세 번째 경우 봐봐. 이렇게 됐다. 두 번째 경우야. A는 이렇게 떨어졌다. A는 이렇게 떨어졌다. B는 여기서 떨어졌다. 둘 다 수평방향 속력은 둘 다 3m/s로 똑같아요. 근데 누가 멀리 가? A가 멀리 가? B가 멀리 가? A가 멀리 가. 왜 그럴까? 봐봐. 여기서는 수평 도달 거리는 뭐에서 결정된다? R은 X방향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뭐는 똑같아 지금? 뭐는 똑같냐? 속력은 똑같지. X방향 속력. 근데 뭐의 차이야? 높이 차이. 그럼 A가 도달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야? 더 높은 곳에 떨어지니까. 야, 도달 시간, 도달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에서 결정돼. 그러니까 A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잖아. 그럼 도달 시간이 길겠지. 그러니까 더 멀리 가는 거지. 그 속력 때문에. 만약에 얘가 2초 걸렸어. 얘가 3초 걸렸어. 그럼 얘는 2초 걸렸으니까 6m가. 얘는 3초 걸렸으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m를 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얘들아.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시간 기록계가 있다. 시간 기록계가 있다. 우리가 이제 시간 기록계가 뭐냐?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 이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가 또 뭐 또 있냐면 다중 성광사준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암실에서 물체를 떨어뜨려.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후레쉬가 터져. 후레쉬가 터질 때만 사진이 찍히는 거야. 그래갖고 운동을 갖다 사진을 찍어갖고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가 있어. 갖고 근데 시간 기록기는 뭐냐면 이렇게 드르륵 타점 찍는 기계가 있어. 그리고 물체를 운동시키면 수레를 운동시키지. 이쪽으로 운동시키지. 그러면 여기에 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얘는 타점의 이동 방향과 운동 방향은 반대야. 운동 방향이 이쪽이고 타점 방향은 이쪽이야.
근데 얘들이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어. 근데 우리나라는 교리를 써. 그리고 병렬 연결돼 있어 전기가. 그래갖고 우리가 진동수가 60Hz야. 1초에 60번을 드르륵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류의 방향이 60번 변해 하루에. 그러니까 얘가 1초에 60번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근데 우리는 이걸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너무 빠르니까. 그래갖고 이게 계속 켜져 있는 줄 알아.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전기가 잘못 공급될 때 얘가 깜빡깜빡깜빡 하잖아. 그게 느려지는 거야. 근데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는데 우리나라는 진동수가 60Hz. 1초에 60번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그러면 1초에 60 타점이에요. 그러면 한 타점당 60분의 1초네. 응? 60분의 1초야. 그러면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근데 시간이 60분의 1초로 일정이에요. 그러면 이 속력은 뭐에 비례한다? 타점 간격에 비례한다. 만약에 이 타점 간격이 일정하지. 등속은 근데 타점 간격이 넓어지지.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야. 타점 간격이 좁아지지.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이야. 근데 타점 간격이 일정한데 더 넓게 일정하지. 그러면 둘 다 등속인데 타점 간격이 넓게 일정하면 그게 속력이 더 빠르게 등속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찍어. 밥 먹고 이거 먹나? 밥 먹고 이거 먹나? 네? 왜 밥을 안 먹었어? 먹기 싫었어? 응? 과자 먹었어요. 금방 알아? 자, 여기서 이렇게 같은 타점수 잘라버렸어. 같은 타점수 잘라버렸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야, 일곱 타점 중에서 첫 번째 타점은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타점 간격으로 세는 게 편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부 다 6타점씩 모아서 잘랐대. 그런데 얘가 1cm, 얘가 3cm, 얘가 7cm, 얘가 9cm. 근데 얘가 S는 뭐냐? 타점 간격이 돼. 만약에 얘가 0부터 돼 있대. 그럼 누적된 거야. 얘가. 누적된 거야. 1, 3, 5, 7이지. 누적된 거야. 누적된 거야. 그러면 다시 타점 간격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이해됐니? 근데 얘를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얼마야? 이게 속력이야. 속력이야. 봐봐. 야, 한 타점당 60분의 1초야. 그러면 예를 들게. 6타점이면 6 곱하기 60분의 1초야. 그럼 얼마야? 10분의 1초. 0.1초야. 6타점이 0.1초야. 그럼 0.1로 나눠봐. 그러면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 나와. 그럼 얼마니? 10배 하면 얘는 10cm/s, 얘는 30cm/s, 얘는 50cm/s, 얘는 70cm/s야. 근데 우리가 운동을 기록 분석하려면 가속도까지 구해야 돼. 가속도는 뭐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일지. 그럼 뭘 구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뭘 구해야 돼? 속도 변화를 구해야 돼. 속도 변화는 얼마야? 20cm/s, 20cm/s,
20cm/s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를 또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가속도. 또 0.1초로 나가봐. 그러면 10배가 돼. 200cm/s. 100cm가 1m지. 그러면 200cm는 2m/s가 된다는 거야. 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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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가속도가 2m/s로 일정한 무슨 운동이네?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알 수 있다. 즉, 뭐까지 구해야지? 뭐 알 수 있다고 물체 운동? 가속도까지 구해야 돼. 그러면 제일 처음에 타점 간격을 시간으로 나눠. 갖고 평균 속력을 구해. 그리고 속도 변화를 구해. 그 다음에 속도 변화를 또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봐라. 자, 161페이지에 봐봐. 얘들아.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근데 연직 방향은 자연낙하 운동을 함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한다. 근데 A는 자연낙하 운동이고 그 그림에서 B는 무슨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지. 그럼 봐라. A는 자연낙하하는 물체 운동으로 힘이 중력이 작용해.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B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해 안 작용해? 처음 작용한 힘에 의해서 무슨 운동하니? 그 속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한 그래프. 그리고 연직 방향은 일정한 힘 중력받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해? 등가속도 운동해. 그러니까 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는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낙하하는 물체 A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A, B는 가속도가 같아서 어떻다? 둘이?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그러니까 둘이 어떻다?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이해됐니? 단지 B가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가는 거지. 더 멀리 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자, 밑에 자연낙하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는 물체의 운동 비교하기. 봐봐. 그림과 같이 책상 한쪽 끝에 30cm 자를 놓고 두 원형 나무 토막 A, B를 책상과 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갖고 자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누른 뒤 자 끝을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A는 아래로 떨어지고 B는 옆으로 날아가게 하지. 그러면 A는 자연낙하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되지. 그러면 봐. A,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한다. 자연낙하하는 A는 봐라. 자, 시간 간격은 전부 다 0.1초지. 근데 구간 이동 거리가 0.048, 0.146, 0.244, 0.342, 0.1초로 나눠봐. 그러면 구간별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니? 0.48, 1.46. 봐봐. 여기서 구간별 평균 속력이 어떻게 돼? 0.48. 또 얼마냐? 1.46. 그 다음에 얼마야? 2.44.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 변화를 보여봐. 얼마냐? 얼마야? 0.98. 0.98. 0.98. 얘를 또 0.1초가 나와.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죠. 9.8m/s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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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가속도가 뭘로 일정한? 9.8m/s로 일정한 무슨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네. 알 수 있지? 이해됐지?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 다음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B는 봐봐. 연직 방향으로는 얘하고 똑같이 나오네. 등가속도 운동이네.
근데 수평 방향으로 봐봐. 구간 이동거리가 전부 다 0.025로 같아. 그러면 구간 평균 속력도 0.25m/s로 똑같아. 그러면 어디서나 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B는 야 연직 방향은 자연낙하, 등가속도 운동이고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다. 즉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옆에 야 등가속도 운동을 뭘로 나타내보자. 이걸로 나타내볼게. 얘들아. 무슨 뭘로 나타내냐면 직선 운동을 시간하고 뭐의 그래프로? 물리에서 1차 함수 직선이다. 2차 함수 곡선이야. 3차 함수 곡선이야. 근데 물리에서는 이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해요. 곡선을. 포물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기울기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지. 그러면 이렇게 운동해봐. 곡선이야. 근데 포물선 기울기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을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표시한 거야. 봐봐. 이 선생님이 뭐라 했어? 2차 함수는 곡선이라고 했어. 근데 포물선이야. 물리에서는. 포물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얘는 지금 봐봐. 플러스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지. 일정하게 커진단 말이야. 얘가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옆에 나와 있어. 봐봐. 여기 이거 이게 여기서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요 포물선이 곡선이 나오지. 이건 포물선이야. 포물선은 여기서 기울기가 속력이잖아.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기울기가 커지지. 일정하게. 걔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 거야. 이해됐지? 넘겨봐. 넘겨서 자 164페이지 봐봐.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봐봐. 자 선생님이 해줬어. 자 봐라 얘들아. 뭐냐면 자 야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질 때 어떻게 된다 했어? 얘들 A, B, C야. 얘들은 어떻다? 누가 제일 먼저 떨어져? 동시 떨어지지. 선생님 뭐랬어? 낙하 속력, 낙하 높이, 낙하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똑같잖아. 단지 얘가 C가 제일 멀리 갔지. 수평 방향 속력이 제일 빠른 거야. 얘가 3m/s, 얘가 4m/s, 얘가 5m/s. 이해됐어? 근데 즉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대포를 이제 뭐 어떤 물체를 갖다가 어느 속력으로 일정 이상 쏘면 안 떨어지고 계속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데 이제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멀리 가. 근데 지구는 둥글단 말이야. 근데 1초가 떨어지면 물체가 1초 동안에 떨어진 높이가 5m래.
근데 우리는 8km를 갈 때마다 5m가 공률이 감소한다. 5m가 감소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8km/s로 물체를 쏘지. 그러면 마찰 없으면 얘가 8km로 가고 1초 동안에 8km 가. 갖고 5m를 떨어져. 그러면 얘가 지상에서 똑같은 높이로 계속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근데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수평 방향으로 속력으로 속력을 달리하여 던진 물체 운동이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지. 왜? 속력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다. 근데 야, 도달 시간 어떻다? 다 동시에 떨어져. 단지 수평 방향의 속력이 빠른 놈이 더 멀리 가는 거야.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여 가속도는 같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물체는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그리고 야, 옆에 봐라. 수평 방향의 속력에 따른 물체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지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같아서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말했다 선생님이. 그리고 뉴턴의 사고 실험 봐봐. 뉴턴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원운동하는 까닭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통해 설명했다. 자, 아주 높은 산에서 속력을 달리하여 포탄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야, 속력이 빠른 놈이 더 멀리 나간단 말이야. 근데 포탄이 매우 빠르게 발사되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거야. 달도 이러한 원리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갖다가 공전하는 원운동을 할 거야. 이거라. 응? 자, 봐라. 중력의 방향은 어디야, 얘들아? 중력의 방향은 어디야? 지구 중심 방향이야. 자, 지표면의 좁은 영역에서 중력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중력의 방향이 달라진다. 즉,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그리고 자, 이때 자, 지구 주위를 갖다가 봐봐. 운동하는 물체의 원운동을 봐봐. 자, 물체가 원운동하지.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봐라. 물체를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 실에 당겨놓고 돌려. 그러면 얘가 등속 원운동한다. 이때 야, 이 물체를 갖다가 운동시키는 힘은 뭐다?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뭐다? 구심력이다.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놓치. 야, 힘이 일정해. 힘이 일정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등속 운동. 힘이 구심력으로 일정해. 그러면 얘 여기서 어디로 날아가? 이렇게 안 날아가.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지. 또 여기서도 힘은 원의 중심이야. 응? 그리고 여기로 날아가. 그리고 구심력으로 갔다 이게. 응? 여기서도 얘 이쪽으로 날아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그리고 갔다 한번 이렇게 돼. 이해됐지? 등속 운동을 하려면 이래야 돼. 힘이 일정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변해. 그러면 얘들아,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이야. 근데 속력하고 방향이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이 돼버린다?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야. 가속도 운동.
속력하고 방향 중에서 하나라도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다. 이때 알아. 자, 다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무슨 역할을 한다? 써놔. 다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뀌면서 지구 주위를 갖다가 오는 동안 공전하는 운동이다. 이때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야. 얘게 원운동 시키는 중력이 어딨냐? 여기. 중력이 구심력이야. 여기서 중력이 구심력이야. 응? 원운동 시키는 구심력이야. 여기 있잖아. 그렇지.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응?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원운동하고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한다. 선생님 말했지? 야, 얘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하지.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 아니야? 무슨 운동이야? 방향하고 속력 중에서 하나라도 변하지.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다. 등속 원운동 가속도 운동이야. 그리고 인공위성도 달과 같이 중력에 의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운동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한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리고 설명 다 했어. 그러니까 165페이지하고 저기 169페이지까지 풀어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줄게. 그리고 문제 필요해? 풀 문제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오늘 그래? 여기까지 해.